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파이샤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FTP 패킷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것을 이제 보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와이어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콘솔로 되어 있는 패킷 분석이나 그 다음에 패킷들을 캡처하는 그런 사례들을 공부를 하면서 좀 방향성을 좀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파이샤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냐면은 와이어샤크가 우선은 첫 번째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FTP를 캡처를 했던 그 패킷 파일들을 열은 사례고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저는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만이 얘가 실제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실제 이제 그것을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를 설치하고 난 뒤에 아무튼 파이샤크를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건데, 꼭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의 환경에서 우선은 진행을 해보시라 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리눅스에서 와이어샤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동일하게 또 거기다 해서 이제 경로나 그런 것들을 맞춰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지 우선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요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FTP 패킷을 하나 같은 경로에다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모든 파일이죠. 예, 모든 패킷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TCP,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뭐냐, 말 그대로 출발지하고 이제 목적지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프로토콜 이제 패킷 번호가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을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여러분들이 패킷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바로 요거예요. 그냥 요거에서 이제 각각의 넘버값, 프레임 넘버값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정보들을 패킷을 가져와서 바로 이제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정보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프로토콜인데 중간에 이제 데이터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FTP 패킷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교환했던 정보들이 이제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로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우선은 파이샤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얘를 불러왔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우리가 이제 PK 파일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PK 파일들을 우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이제 보내면은 이쪽에서 이제 가져오겠죠. 그래서 파이샤크.파일 캡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의 패킷 파일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라이브로 캡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라이브 캡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샤크 쪽에서 여러분들이 패킷을 이제 캡처를 라이브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라이브 캡처라고 하는 함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킵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기존에 있는 패킷 파일들을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AWA 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래서 트라이로 이제 AWA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요것을 이제 객체 방식으로 가져와요. 이 캡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객체로 가져오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 것으로 담아 가지고 저희가 가져오시게 되는데, 그 패킷 안에는 패킷 안에는 IP의 그런 소스 정보나 이제 데스티네이션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값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패킷의 하이스트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최상위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제 FTP가 이제 뭐 TCP 같은 경우나 그런 최상위 프로토콜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TCP겠죠. 그래서 TCP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에서 정보들이 이제 찍힐 것이고요. 나머지는 각각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지정했던 정보에서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AWA 처리 형식이기 때문에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킷 파일들을 가져오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FTP 정보에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요 FTP라고 하는 패킷에 대해서
얘는 이제 암호화가 안 된 거잖아요. 평문으로 이제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쪽에서는 이제 FTP, 이제 뭐 텔넷 같은 경우는 HTTP 이런 정보에서 중요 정보들이 혹시나 패킷상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도 이 악성 코드들이 또 FTP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악의적인 그런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나 이제 그 악의적인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중요 정보들, 아이디나 이제 패스워드 정보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이제 콘솔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쪽에서요. 그래서 뭐 다른 용도로 이제 보안적인 아니어도 이제 다른 용도로도 여러분들이 IT적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FTP 정보들을 가져올 때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했던 와이어샤크 이제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실 겁니다. 표시 필터 적용이 넣었는데 디스플레이 필터예요, 영어로는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FTP에 관련된 프로토콜 패킷들을 나는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죠. FTP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면 이제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FTP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프로토콜이 이제 FTP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터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것도 파이샤크 쪽에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여러분들이 FTP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AND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어죠. 여기에 FTP 데이터하고 FTP라고 하는 것들 둘 중에서 다 가져오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FTP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FTP는 이렇게 데이터 정보들은 별도로 이렇게 FTP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로 저희가 정보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FTP 데이터 정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파일들을 얘가 교환을 한 것이죠. 데이터를 이제 보내거나 이제 받을 거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 두 개 다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이제 디스플레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어샤크 쪽에서는 필터링을 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아요. 파이샤크 쪽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그 패킷들을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습니다. 뭐 파이샤크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패킷들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이샤크를 좀 한번 사용해 본 것은 뭐냐면은 와이어샤크하고 이제 옵션이나 뭐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와이어샤크로 분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샤크를 좀 활용을 하시면 자동화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요 FTP라고 하는 것들을 필터링을 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TP 두 번째 요것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필터라고 하는 것들만 걸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파일 캡처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FTP라만 가져오면은 나머지는 동일해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저희가 FTP라고 하는 것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패킷에서 FTP만 이제 가져오겠죠. 그래서 피켓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1011, 101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쪽에 정보들 중에서 이제 FTP 정보들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FTP 확인해 보시면은 넘버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동일하겠죠. 지금 이게 아이프레임 이제 넘버 값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렇게 844, 846, 847, 그 다음에 1011, 1012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FTP가 이렇게 FTP하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필터에 대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샤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보들을 이 안에 있는 패킷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는 IP 정보죠. 소스 IP하고 이제 데스티네이션 IP만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리스판스 값, 이게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리스판스 값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세 번째 해서 어떻게 이제 가져왔는지 소스 코드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후에 블로그에다가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FTP만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은 얘를 한번 좀 지어 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5월하고 개념이 있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FTP만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이라는 것은 이제 커맨드 명령어들이나 이제 리스폰스 명령어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 리퀘스트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어들,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TP 리퀘스트 커맨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어떤 정보들을 제가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냐면은, 이 소스 코드 안에서 FTP가 이제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나 입력했던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 패킷 안에서 리퀘스트 커맨드라고 하는 이 문구 정보들이죠. 예, 그래서 필터, 어떻게 보면 이제 필터에서 와이어샤크 쪽에서 이제 필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안에 이 패킷 안에서 이런 정보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들을 내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FTP 커맨드 정보들을 이제 시간, 이거 했던 정보들, 그 다음에 SRC 똑같이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커맨드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정보에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져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저하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나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환했는가, 데이터 정보들이 FTP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FTP만 가지고는 이것을 가져올 수는 없고 FTP 데이터 정보들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FTP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필터링을 나중에는 같이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 코드 정보들이죠. 그래서 리스폰스 코드 정보들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로그인이 서세스풀이 됐다면은 저희가 FTP 쪽에서는요, 되면은 이렇게 230 뭐 로그인이 서세스풀이 됐다, 아니면 이제 패스가 됐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누가 임의적으로 이 FTP에 접근을 했는가, 그 다음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이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평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SSH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암호화 통신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 FTP만 되는 것이고요. HTTP는 또 위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 같은 경우나 리스폰스 코드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의 이제 코드 정보들 안에, 요 정보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저희가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실행해서 FTP 패킷 파일, 아까처럼 이제 패킷 파일들을 가져오시면은 그냥 가져오는 것만 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쭉 보면은 이제 유저네임이 이제 보안 프로젝트 제가 입력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까지는 가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 안에서 sys.64exe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교환했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했던 텔넷.pk 파일들 얘가 이제 저장을 했다,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코드 정보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저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로그인이 뭐 서세스풀리 했거나 이런 정보들이나 로그인을 시도했던 정보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안적으로 이렇게 명령어들 수행했던 것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FTP뿐만 아니고 이제 FTP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 정보들까지 저희가 이제 가져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FTP 데이터 정보들까지 하면은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FTP 피켓 정보들까지 저희가 피켓 파일까지 이제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샤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을 여는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안적으로 우리가 평문으로 통신되는 것들의 정보들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량의 패킷 파일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하나씩 와이어샤크로 여는 것보다는 한 번씩은 이렇게 파이샤크를 이용해서 한번 쭉 열어가지고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상세 정보들은 이제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자동화를 좀 해주시면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